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인데 학교 쪽에서는 몇 년째 내면화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설계하는 서범석입니다. 지난 시간 대원외고 외대부고에 이어서 오늘은 상상고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상상고는 1단계, 2단계 모두 학생부와 자소서를 점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외대부고 자소서 작성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상고 역시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2018학년도 전형 요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생부 봉사활동에 점수를 주고 있고요.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상황, 행특, 세특에도 점수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대부고처럼 2019학년도, 즉 2018년 12월에 7월 입시부터 서류 점수를 일체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한 지 상상고도 벌써 6년째가 되는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자소서나 학생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상상고의 개별 면접 문항이 이곳에서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왜 평가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막상 선발해 보니까 부질없다는 것을 안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3,000개가 넘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중학교 수준에서 뭐 그렇게 유독 특별하게 학생부에 신경을 써서 기술을 해 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신 중학교나 선생님들에 따라서 서술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학생부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 그 자체의 본질적 수준에 집중해서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꾸게 된 거죠. 학생부 서술이 부실하다면 나쁜 학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B가 있으면 나쁜 학생인가요? 물론 B와 C가 너무 많으면 기본적으로 그 학생의 학업 역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경우 어쩌다 있는 B가 그 학생의 본질적 수준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로 제가 이제 상상고를 추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상상고의 자소서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원외고나 외대부고 모두 공백 제외 1,500자를 요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상고는 공백 제외 2,400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의 자소서죠. 순서대로 보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1,000자, 공백 제외 1,000자, 인성 영역이 공백 제외 500자, 독서 영역이 공백 제외 300자씩 3권, 즉 900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고 자소서 요구사항 중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바로 지원 동기나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을 기술하라고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2018학년도 상상고 자소서 요구사항을 보면 다른 학교들과 글자 수나 자소서 요구사항이 똑같죠. 독서를 2권 정도 쓰라는 점이 특색이라면 특색입니다. 그러던 것이 2019학년도부터 자소서 요구사항을 현재 틀대로 확정해서 쭉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019학년도는 어떤 해였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서류 점수를 일체 폐지한 원년도였죠. 그런데 제 개인 견해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지원 동기는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상상고 자소서 작성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 학습 내용을 쓸 공간도 모자란데 굳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원 동기나 입학 후 활동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다음으로 챗GPT한테 상상고 자소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팁을 내놨어요. 자소서 작성에 참고할 만한 무난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상고 자소서만의 독특한 점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라 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를 쓰라는 것이죠. 상상고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자기주도학습의 영역이나 인성 영역의 서술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한두 줄 정도만 집어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구조화 및 체계화를 하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시작 부분에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는데 이 말대로 했다가는 출신 중학교나 가정 배경이 드러날 수 있고 이것은 기재 배제 사항이라는 지뢰를 정통으로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학업 성과, 독특한 경험, 동아리 활동 등은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천자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관련 경험 중에서 가장 수준 있고 소개하고 싶은 것을 2꼭지, 3꼭지 정도 배치하면 좋겠죠. 선택 자유가 있으면 자소서를 못 쓰기 때문에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은 인성 쪽에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점을 강조하라고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죠. 상상고의 학교 특성을 생각해보면 자신이 수학, 과학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넷째, 추상적인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예시와 경험을 사용하라는 것은 정확한 조언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태도와 열정을 표현하라는 것 역시 좋은 조언이죠. 다만 상상고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학교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를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원 동기나 입학 후 학업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하느라고 골머리 썩지 말고 그냥 쿨하게 안 써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여섯째, 문법과 철자 오류 확인이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따로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챗 GPT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독서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 중 가장 의미 있게 읽은 책 3권을 고르고 책을 읽게 된 동기와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을 3권 써야 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중학교 때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의 제목을 쭉 써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인생 발전, 학업 성장, 진로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 책 3권을 추려보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책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의미 있는 책을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서술합니다. 동기야 뭐 중요할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난 후의 소감인데 학교 쪽에서는 몇 년째 내면화 정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면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겠죠. 내면화란 타인의 신념, 가치관 등을 자신의 사고에 병합시켜 자신의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책의 저자나 작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어떤 책의 저자나 작가가 주장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내면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전에 나는, 즉 이 책을 읽기 전까지의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진 어떠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고 그 생각의 결과인 행동 역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상상고 자소서 작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